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소장 홍기용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탈탄소화 시대에 해양 재생에너지, 더 나아가서 혁신적인 해양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 가능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처럼 회사 분야에서 탈탄소화는 피할 수 없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넷 제로의 구현이 가능한 연료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넷 제로가 웰 투 웨이크라고 하는 전 과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걸 고려하면 청정 연료 생산에 필요한 그린 에너지의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먼저 해양 탈탄소화를 둘러싼 이슈들을 제시하고, 특히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현황을 살펴본 후에 해양 재생에너지의 혁신적인 해양 그린 에너지를 논의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신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는 자원의 어떤 무한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해답이 재생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성숙했느냐 하는 문제,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얘기죠. 어떤 환경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결국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만큼 지불하고 그걸 적용할 거냐 하는, 그것도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재생에너지 또는 그 너머의 해양 그린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왜 해양 재생에너지 또는 해양 그린 에너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얘기하는 1.5도 목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의 조절자로서 해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재생에너지 보급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당한 양으로 늘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양이 가지는 재생에너지의 포텐셜이 상당히 다른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 그린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IM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사 분야의 탈탄소화라고 하는 사례가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우리가 해양 그린 에너지의 혁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올 7월에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스에
사이언스는 과학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policy forum이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도 게재를 합니다. 거기에 런던의 그 임페리얼 칼리지,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저희가 1.5도씨 목표 관련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그 피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하게 시급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게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연구소의 강희진 박사가 그 게재된 논문에 대한 그 의견 제시, 이 레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살펴본 거는 저희가 회사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만 놓고 보면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그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보다 실천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그 전략 없이는 선언만 가지고 또는 윤리적인 강조만 가지고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실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전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만, 또는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또는 그 구체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제 발표에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조금 그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먼저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탈탄소화에 그 필요한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우리가 2020년에 그 파리 기후 협약 그 목표 그 달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10% 정도, 그러니까 전기 생산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런데 2050년에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실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90%까지는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재생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풍력, 태양광, 또 보조적으로는 원자력, 수소, CCUS 같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보완적 그 기술들이 역할을 수행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조금 같이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2050년에 풍력이 기여해야 되는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연간 7,000에서 8,000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기여가 풍력에서 있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2050년의 전망치인데, 그 이레나라고 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2050년에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글로벌 로드맵을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일단 그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국가별로 상당한 또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별 편차 또는 개도국의 그 진전이 굉장히 느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 개도국에서도 이런 그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해양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상 풍력하고 비교할 때도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간헐성의 문제라든지 송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여기에는 해양 재생에너지 기반의 어떤 전기의 생산 및 저장이라든지 또 이를 이용한 청정 연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되기는 하죠.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누적 설치 용량으로 봤을 때 212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205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0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전망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050년 7,000에서 8,000 테라와트 아워가 되려면 이게 이제 설치 용량이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동률 30% 연간 발전량 해보면 실제 저희가 기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에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망치로 들여다보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목표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전망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풍력을 제한 해양 에너지는 아시는 것처럼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해양 에너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조력 발전, 조리 발전, 그다음에 파력 발전, 해수 온도차 또 염도차 발전까지를 이제 포함한 얘기이고요. 포텐셜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보급은 조력 발전이 한 0.5기가와트 정도가 현실적으로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느리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들을 포함해서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양 재생에너지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발전에 관련한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풍력 단지 자체가 점차 대규모화되고 연안에서 심해로 이동하는 추세가 유럽에서 특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LCOE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감소하는 기술의 발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해상 풍력 관련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좀 표로 보여드리고 있고,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조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대규모 상용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수십 기가와트를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실증 프로젝트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서부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대규모 확충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관련한 활동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연구소도 특히 V식 해상 풍력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연구소의 특성상 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소는 주로 플랫폼 중심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반잠수식, 그다음에 TLP 형식의 플랫폼 개발하는 연구 대부분은 국가 R&D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V식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실증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조만간 약간 스케일 다운된 형태로 지금 현재로는 3메가와트급의 실증을 시력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소가 새로운 개념의 조금 다른 형태의 수직치욱 V식 해상풍력 개발을 한국전기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V식 수직축 풍력 시스템하고도 차별성이 있는 베어링이 없는 형태의 V식 그 수직축형 풍력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으로 20메가와트급의 용량을 그 타깃으로 한 어떤 기술 개발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양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아주 점진적으로 그 용량, 그러니까 설치 용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파력, 조류, 실증 단지와 미래 배치 계획이 다양한 TRL 단계에서 실증과 상용화가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는 굉장히 오랫동안 파력발전 중심의 해양에너지 연구를 지속해 왔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다양한 형태, 대표적으로는 오실레이팅 워터 칼럼 타입, 그 다음에 V식 진자형, 배열 V형 이런 형태의 연구를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실레이팅 워터 칼럼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현재까지는 파력 발전이 가능한 장치로 인정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개발한 OWC 시스템은 저희 나름의 어떤 고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터빈 자체도 링 타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효율이 5% 이상의 기존의 컨벤셔널한 시스템에 비해서 개선이 돼 있고, 또 터빈하고 발전기를 일체형으로 함으로 해서 축계에서 오는 진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저희가 도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력 발전 시스템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연계한 형태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상용화에 근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조만간 보급으로 나가기 위한 최종적인 연구 개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가 매년 전 분야 통틀어서 우수 연구 성과 100개를 선정하는데, 이 과제의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 우수 성과 100선에도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양 재생에너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해양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의 해양 그린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선박의 그린 shipping 관점에서 몇 가지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보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O 다 아시는 것처럼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탄소 저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 또 연료적 접근을 통합한 다층적 감축 솔루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를 기술적 접근 관점에서 봐도 저희가 추진 시스템이라든지 구조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소 20%까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운영적 측면에서도 속도 최적화라든지 항로 최적화, 선체 오염 관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 50%까지도 탄소 저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무탄소 연료라든지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전환을 통해서 100%에 가까운 탄소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EPC 80차 회의에서 2050 넷제로 선언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주 회의에서 그 중기 조치 자체가 1년 논의가 연기된 상황이어서 실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IMO가 그린 shipping을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제 중기 조치를 통해서 결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리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그런 탄소 저감으로 가는 거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15,000 TU급의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했을 때 가스오일 사용하는 경우 또는 LNG 중에서도 이제 저압 엔진, 고압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는 저압 엔진이나 또는 디젤 사이클을 쓰는 고압 엔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15,000 TU급의 기존의 어떤 연료를 쓰는 경우에 최소한 2,300만 불에서 3,000만 불 정도의 페널티가 현재 논의되는 기준으로 보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IMO의 어떤 탄소 저감이 웰 투 웨이크라고 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하기 때문에 선박 연료의 전주기 관련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당연히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 중립 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정 전력 공급원으로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해양 재생에너지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런 청정 연료 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린 메탄올 밸류 체인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해상 풍력과 파력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연료 생산 체계 연구에 힘쓰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해상 풍력 그리고 파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해양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그린 수소를 CO2와 합성해서 이 메탄올을 생산하는 그런 탄소 중립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이 전체적으로 연구소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인 다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이용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은 로토세일 연구 사례입니다. 기존 기계식 베어링 마찰에 의한 소음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부상 베어링 기반 로토세일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진동이 20%에서 30% 감소하고 소음은 약 20데시벨 정도 저감하는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온보드 CCS 관련한 기술 개발 내용이고요. 크리소가 1톤의 CO2를 포집하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가 3기가줄 이하가 되는 고효율의 선상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기존 기술에서 약 4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거제 센터에서 시험 설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청정 연료 실증 선박인 KGTB 선박을 활용해서 선상 실증까지도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소형 원자로 SMR이 해양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IMO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도 일단 선박 탈탄소화를 위한 신기술 목록에 원자력 추진 기술을 이미 포함을 했고 2026년에 규제 개발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과 거버넌스 구축 체계가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해양에 설치되는 원자력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정립이라든지 정책적 지원과 대중의 인식 전환이 실제적인 상용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소형 원자로의 해양 적용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중에 이제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선박, 원자력 추진 선박에 관련된 연구 진행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연구소, 원자력연구원, KR 이런 데가 공동으로 관련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선박 적용이 아니고 해상 플랜트를 활용해서 전기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원자로 해양 적용에 대한 연구 또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크리소가 SMR 추진 선박 관련한 연구, 또 V식 원자력 발전소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MSR 타입의 SMR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만 TU급의 컨테이너 선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35메가와트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출력을 2기를 탑재한 정도의 이제 용량이 필요하고, 관련한 원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선박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제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노력도 하고 있고, 탄소 저감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양에서 탄소 배출이 전 세계의 전체 탄소 배출 기준으로 보면 한 3% 정도인 거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해양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중유 기준으로 소비하는 연료가 2억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그린 에너지로 연료로 바꾸려면 현재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로 바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암모니아 양이 1억 8,500톤쯤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2배가 필요한데, 여기서 생산된 암모니아는 사실은 연료로 쓰는 암모니아가 아닙니다. 대부분 비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웰 투 웨이크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수소를 생산해서 그거로부터 암모니아를 생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수소 생산량으로 보면 이 해양에서 해사 분야에서 3%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보다 200배 정도 생산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수소 생산을 위해서 시설 투자도 다른 거 다 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쓰느냐, 온시어 풍력이냐, 옵시어 풍력이냐, 원자력을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2.3조에서 4.4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 갈 길이 엄청 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 없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 탈탄소와 1.5도씨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결론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해양 재생에너지 가치 관점에서 보면 해상 풍력 화력은 글로벌 탈탄소와 또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연료 생산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메탄올, 이 암모니아 등 대규모 탄소 중립 연료 생산을 위해서 막대한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고 해양 재생 에너지가 핵심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부유식 원자력 발전이나 또 재생 에너지와 함께 선박 분야 탄소 중립 전환의 핵심 요소로 여러 가지 다른 보완적인 기술이 같이 고려돼야 되고, 또 이러한 노력들은 특정 분야 산학의 협력도 중요하고, 아까 지역적인 어떤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